최근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가격이 큰 하락과 조정을 보이자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차트 보며 동공지진이 오시는 분들, 왜 떨어지는 건지 계속 관련 기사만 찾아보고 레거시 언론들의 공포 뉴스들과 트레이딩 유튜버들의 얘기들만 듣다 보니 그동안 내가 뭐 한 건가 싶고 허무하고 허탈해 하시면서 역시 장기 투자는 무식한 방법이고 줄 때 먹고 적당히 팔고 아래서 다시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를 보면 어렵게 뭔가를 결정했어도 계속 걱정이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조금 조정 보이는가 싶다가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이제는 늦었지만 사야겠다라고 다짐했다가 갑자기 강력한 정부 정책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고 시장이 주춤하니까 뭔가 지금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매수할 생각을 뒤로 미뤘더니 몇 달 지나서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금세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다시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매물들 이곳저곳 가격 알아보다가 결국 마지막엔 또 근데 집값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고점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거나 내리는 가격에 얼어붙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주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사람들에게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합니다. 아, 이게 뭐야? 난 몇 년간 뭐 한 거냐고.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야? 야, 이게 혁신기업이야? 이게 탈중앙이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어김없이 늘 그랬다는 듯이 주변에선 이런 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장기 투자한답시고 정신 승리하고 있네. 시간으로 리스크 녹인다더니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 우상향을 네가 어떻게 하냐 임마. 세상 일 아무도 모르는데 뭘 믿고 계속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점에 처물리지. 이렇게 스스로 드는 허탈감과 주변에서 들리는 조롱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멘탈적 코마 상태를 선사하는 미스터 마켓, 시장의 움직임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평온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난 2022년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경험하시고 비트코인 테슬라가 70%, 80% 하락했던 그 하락장 한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잉여 자금으로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오셨던 분들은 지금과 같은 하락 국면에도 생각보다 아마 덤덤하실 겁니다. 오히려 보너스나 다른 자산의 매도로 조만간 목돈이 생길 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하겠죠. 왜냐? 이런 구간에서 차분하게 매집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과거에 온몸으로 경험했으니까요. 그 성공 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요. 영상 앞에서 제가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매수를 망설이면서 중요한 판단의 마지막 순간에 늘 근데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면서 모든 판단을 원점으로 돌리는 이 리셋 버튼이 작동된 사례를 말씀드린 건 무언가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세우고 그걸 오랫동안 실행하려면 늘 생각의 또랑으로 빠지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씩 자신의 생각들을 나열하면서 마치 생각의 건물을 짓듯이 큰 투자의 아이디어들과 현인들의 인사이트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한층 한층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생각의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은 철골로 세워놓은 투자의 근간이 되는 그 기둥들을 절대 뽑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투자의 현인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자산에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최소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진행할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는 겁니다. 이 자산의 어떤 특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걸까? 그 특징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쉽게 변할 수 없거나 거의 변경이 어려운 강력한 구조일까?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 그 구조의 변경이 거의 어렵다면 현재의 독점적 지위나 장점이 다른 경쟁자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그 구조를 믿고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가 만들어준 가치의 증가분만큼
가격이 빠르게 뒤따라 오르고, 그러다가 가끔씩 또 오바해서 더 멀리 가버린 가격이 다시 급랭하고 하락하면서 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런 상승과 하락장이 남긴 수익률, 즉 안전마진이 있을 테니까 그 안전마진을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상승과 하락이 오겠지만 그 과정에도 꾸준히 매집해서 수량을 늘리면 안전마진이 계속해서 추가된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계속 가격의 오르내림을 여러 번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을 몇 번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에 매집을 했느냐에 따라서 쌓여있는 안전마진이 결정되고, 안전마진이 많을수록 오르내리는 가격에 점점 무덤덤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투자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이미 생각의 기둥을 장기 투자로 박아놨고 그 위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배열해 놨으니까 이젠 그 구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층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다고 기둥을 뽑을까 말까, 이런 생각의 또랑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높이 층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빠지면 어떡해? 폭락하면 어떡할 건데?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생각의 기둥들을 장기 투자 플랜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흔들어대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주고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을 통해서 매집의 기간과 가격의 분산을 해줘야 비로소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높은 자신만의 부를 쌓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단순해 보여도 생각보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 앞에서 언급했던 장기 투자의 핵심인 시간이라는 자원을 계속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돈, 몇 달 안에 갚아야 하는 돈, 이런 걸로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신청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달리다가 금방 지치고 시간 다 돼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장기 투자 초반에 특정 시점에 왕창 매수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본이 없어서 추매를 못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하락 구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락 구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월 현금 흐름이 많지 않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약간 고점에 왕창 샀는데 사이클 몇 번 못 넘었는데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매월 얼마 안 되는 가처분 소득으로 추매하는 걸로는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가격이 내려봤자 추매 효과도 적으니까 하락 구간이 답답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자, 거기에 매월 추매할 자금을 확보한 자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앞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단련하면 될까요? 우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이해하고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걸 엄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없이 투자했어도 1, 2년 안에 필요한 목돈이 있다면 그건 시간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레버리지가 많이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기간이 길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대출이나 우량 기업의 PPL 같은 직장인 신용대출처럼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은 만기가 쭉 연장되는 레버리지는 대출 이자 부담이 크지 않고 감당할 능력만 된다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구조적으로 확보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시점에 상환 요구나 매도할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일단 장기 투자의 성공 조건인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지속적인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야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지속적인 추매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다른 유형의 자산이 있어서 자산 간 리밸런싱이 가능한 구조라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처럼 금융자산과 부동자산을 모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하락하는 구간에도 서울의 핵심 입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해서 금융자산의 추매로 활용하거나 다주택자라면 일부 매도를 통해서 대량 매수의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능력을 키워 열심히 돈을 더 벌거나 모아놨던 다른 자산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이 가능한 사람은 하락 구간에도 자신의 투자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간 선호가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평온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의 성공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다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에 내가 현재 없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하고 인식해야 장기 투자 여정에 자신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요동치고 언론에서 공포 뉴스를 쏟아내고 차트가 미쳐 날뛰어도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뭘 개선하면 투자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구조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 매일 이런 생각에 집중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차트에 눈이 안 간다니까요. 물론 가끔 보죠. 당연히 보죠. 날씨 확인하듯이 보죠. 근데 계속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딱 날씨 앱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날씨 앱 켜서 계속 본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계속 보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훨씬 중요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구조를 세팅하는 데 집중해야죠. 그래야 스스로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각자의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자산보다 훨씬 값진 부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우는 길이며 장기 투자의 성공 방정식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